네, 진사로입니다. 44회 한능검 고급 2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왕 1년 3월 14일 광해를 폐하여 군으로 봉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관직 제수했다 했죠. 영창의 관봉을 회복하도록 명했고, 인목대비의 의복을 바꿀 시일을 정한다. 반정의 공이 있는 김자점 등을 육품직에 제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알 수 있죠. 왕은 인조가 되겠습니다. 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제 능양군, 그분이 인조죠. 광해를 폐하여 군으로 봉했다 이렇게 돼 있고, 김자점 등을 육품직에 제수했다 나와 있죠. 자, 인조인데, 자, 이 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근데 선지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양소를 폐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세조입니다. 자, 세조 시대에 있었던 난이 두 개가 있어요. 이시의 난하고 또 하나는 이징옥의 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기억해 주시고,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정조입니다. 자, 이 정조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업적 중으로 그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영영, 수원화성 이렇게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총영청과 수어청을 설치하여 도성을 방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게 인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근데 이 총영청, 수어청은 좀 이따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전제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분 6등법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세종대왕이 시행했던 공법이죠. 연분 9등법이 있고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급과 신류를 파견하여 나선정벌을 단행한 왕은 인조 다음에 나오는 효종이죠. 복림대군이었습니다. 효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총영청과 수어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게 오군영 체제의 그 직업군인 그 군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오군영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건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 요게 이제 선조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영청하고 총융청하고 수어청, 요게 인조, 그리고 금위영이 만들어진 게 숙종, 이렇게 해서 오군영 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를 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는데, 특히 여기서 인조 관련된 문제로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총영청, 수어청 같은 이 오군영의 그 군사 조직을 설치했다라는 게 나와서 2점짜리라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수는 있어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심시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찾아가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특히 중요한 게 촉성루,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 전공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김시민 장군의 전공하면은 이게 나와야죠. 이 지역은 바로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자, 진주. 자, 그 다음에 이 강민첨 탄생지가 있는데, 이 강민첨 장군이에요. 이분은 거란 3차 침입 때 그 부총사령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부사령관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물론 총사령관은 강감찬 장군이셨고, 이제 그 부총사령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분이 탄생한 곳이 진주고, 뭐 옥봉, 고분군 있다 그랬죠. 자, 진주의 이제 유적과 역사인물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 진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물론 이제 김시민 장군의 그 진주 대첩 임진왜란 때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두 가지를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주 지역 문제로서는 하나는 임술 농민 봉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평운동이 발생했던 지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 지역에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진주 대첩이나 임술농민 봉기 형평운동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요 유계춘이 몰락한 양반이었어요. 철종 시기에. 이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을 조사한다라는 게 임술농민 봉기인데, 그래서 이게 진주입니다. 자,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이 김만덕은 정조 시기에 계셨던 거상이었죠. 이분은 이제 제주도에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 그 김만덕 상인이 빈민 구제 활동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때 대기근이 있었는데 본인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 힘든 백성들을 구휼하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주도 하면 또 하나 생각나야 되는 두 개가 더 있어요. 삼별초의 항전에 항파두리 성전, 그게 이제 제주도고, 또 하나는 그 4.3 사건 있죠. 예, 그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정묘호란에서 정봉수의 활약상을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용골산성이에요. 이게 지금 평안 북도 지역에 있을 겁니다. 자, 정약전이 자산 어보를 저술한 곳 흑산도예요. 이제 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선이나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장소, 임진왜란 때 있었던 탄금대 전투죠. 충주입니다. 근데 이제 충주 지역에 대해서는 그 충주 고구려비, 요게 있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 점령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충주 하면은 또 있는 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구조 오소경에서 중원경이 충주였어요. 예,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해요. 23번. 밑줄근 주상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를 해방시켜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셨다네. 노비안을 모아 도나무 밖에서 불태우라고 하셨다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노비를 해방했던 왕이죠. 바로 순조입니다. 자, 근데 이 순조 시기는 그 세도 정치가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뭐 그거랑도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나올 겁니다. 이 순조 때 있었던 일로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신유 박해, 대규모로 천주교 교도들이 처형된 거, 또 하나는 홍경래의 난이에요. 둘 중 하나가 선지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신유박해로 다수의 천주 교도가 처형되었다. 앞문제에서 저기 정약전의 자산오보 이게 나왔는데, 이 정약전 선생도 신유박해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유배를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오보를 쓰신 거고, 이 그분의 동생 정약용 선생은 강진 쪽으로 유배를 가서 많은 책을 쓰셨어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뭐 여러 책들을 쓰셨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철종 시기 임술농민 봉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 요청으로 강홍립 부대가 파견된 시기는 광해군 제위 시기예요. 사르 전투에 투입이 됐죠. 그랬다가 이 강홍립 부대가 후금에게 투항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의 건립, 영조 때죠.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 회통이 편찬되었다.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갈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자, 개성 상인인 가는 사계치부법이라는 회계법을 고안했다라고 돼 있고, 자,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다, 강상이라고 불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가는 개성 상인이기 때문에 송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다, 이거는 경강상인, 이제 줄여서 강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송상과 경강상인 설명이 맞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해상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해상공국은 보부상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기상 개항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라는 게 바로 송상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송상이라서 송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아요. 2번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책문 후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의주 지역에서 후시 무역을 했던 만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을 행사해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요거는 시전 상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사실 뭐 송상이나 경강상인, 뭐 만상대상 관련 없어요. 이 대동상회를 설립한 거는 요거는 이제 개항 시기예요. 이게 1883년일 겁니다, 아마. 요때 그 평안도 지역의 상인들이 이제 자기들 자금을 출자하여 인천에 설립한 상회사예요. 이제 1883년에 인천 쪽이 이제 개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상인들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다가 대동상회를 설립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건 뭐 자세히 그렇게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에서 막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조선의 관찬 기록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찬 기록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편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조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마다 만들어졌던 이제 신문 비슷한 거예요. 아침마다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승정원에서 발행한 신문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근대적 신문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성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선지에 나와 있는데 순서는 맞지 않지만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썼던 그 일기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에서 기록한 그 비변사 내의 문서,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그 승정원에서 기록한 이제 왕과 관련된 그 내용들 기록된 거고, 이 조선왕조 실록은 사초와 세종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된 그 왕조의 그 편년체 기록입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진 않았죠. 조보가 등재된 건 아닙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등재가 됐어요. 조선왕조 실록.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조선통신사 기록물. 뭐 고려시대로 따지자면 직지심체 여절 이런 것도 있고, 현대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보면 왕조실록과 조선통신사의 기록, 요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광해군 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가 아니었죠. 정조 때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간보, 요거 이제 승정원 일기죠. 그리고 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가 일성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 저 춘추관이 이제 역사 관련된 거를 기록하는 그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마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다라는 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가에서 마사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전철로 떠나는 도심 속 문화유산 탐방입니다. 자, 사직단, 종묘, 문묘, 선농단, 동관, 왕묘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줄여서 동묘라고 불러요. 자, 이건 선지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이게 종묘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갔을 때 공사 중이라 다시 한번 가게 됐는, 최근에 다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왔다라는 거고. 자, 초계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요게 이제 동묘입니다. 이 동관왕이 관우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동묘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요거는 이제 묘로 말하자면 이제 서원도 혁파가 됐죠. 근데 그건 이제 묘 쪽은 아니고 만동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만동묘가 뭐냐면 명신종 만력제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묘소예요. 명신종의 사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명신종을 이제 만력제라고 부르는데, 이 명신종의 사당을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혁파해버렸어요. 야, 여기서 백성들 너무 많이 뜯어먹어.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만동묘 혁파, 서원 혁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민생 안정 및 왕권 강화, 이렇게 한다고 한 거죠. 자, 대성정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성균관이나 뭐 지방에서는 뭐 향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요게 선농단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결이 맞게 돼 있는 거는 결국 5번이 되겠죠.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게 이제 사직단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 곡식입니다. 곡식의 신을 모신 곳이에요. 이 선농단은 풍년을 기원한 곳이고, 사직단은 곡식의 신을 모셔놓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나라가 조선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1710년에 발행한 은하다. 인기가 많았다 이거죠. 주로 부산의 초량 외관에서 이루어진 인삼 교육을 통하여 많은 양의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이렇게 확보한 은으로 조선 상인들은 청에서 비단 등을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량 외관에서 이루어진 인삼 교역이다. 이걸 통해서 상대의 나라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왜? 라고도 볼 수 있죠. 요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정답 찾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4번이죠.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라는 거. 요 기유약조는 광해군 때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대왕 때는 개해약조, 광해군은 기유약조인데, 요때 이제 무역을 재개하면서 외관을 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처음엔 두모포에 열었다가 거기가 좀 좁다라고 해가지고 초량으로 이렇게 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해가지고 부산을 다녀왔어요. 이제 갔던 게 역사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보려고 갔는데, 그 중에서 초량 외관이 있었던 터, 이제 거기도 가봤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타워가 서 있는 그 위치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 구경하고, 뭐 박지혁 의거지 가보고, 하여튼 여러 군데 돌고 왔는데, 거기 이제 외관 지역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무역은 초량 외관에서 조선 후기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입해간 거는 거란. 이거 고려시대죠. 학문교류를 위해 만건당을 설립하였다도 역시 시대는 고려시대고 상대의 국가는 원이에요. 이 만건당에 관련돼서는 이 충선왕이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유했던 학자가 계시죠. 이재현 학자. 요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을 파견하였다. 요건 이제 외교사절인데, 명나라랑 청나라 여기에 파견했던 정기사절단이에요. 언제 파견했냐에 따라서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에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요 북평관은 여진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가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붕당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홍문관에서 아래기를 윤국형은 우성정과 유성룡의 신복이며 또한 이성준과 한 집안 사람입니다. 신묘 연간의 양사에서 정철을 탄핵한 때에 옥당은 여러 날 동안이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성룡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가라고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고 하여 결국 당증의 실마리를 크게 열어놨습니다. 유성룡이 사당을 키우고 사료를 배척하는데 모두 윤국형 등이 도왔던 것입니다. 라고 하였어요. 자, 3점짜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많네요. 일단 여기서 관련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철을 탄핵할 때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붕당이 이제 처음에 형성된 게 선조 시기에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어요. 서인을 먼저 쓸게요. 자, 근데 이 서인이 이제 건조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날아갑니다. 이때 서인의 대표격이 이제 정철인데, 이 정철이 탄핵됐다 이거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때의 동인들이 이 정철 등 서인을 두고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 서인의 처벌을 두고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해요. 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 서인들을 어떻게 할까를 두고 이제 분화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성비를 구별하여, 이때 선비들이 동인 선비일 겁니다. 이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가, 뜻을 달리한 자를 북인,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 가에 들어가는 붕당은 결국 남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남인이 정치적으로 주류가 됐던 기간은 요 이후를 통틀어도 사실은 짧아요. 이제 광해군 시기에는 이 북인이 이제 주류 세력이었고, 인조 이후에는 서인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뭐 노론 소론으로 분화가 되지만 그들도 어쨌든 서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남인이 정권을 장악했던 때는 이제 기껏해 봐야 숙종 때 기사왕국 이후에 갑술왕국 전까지 이 정도 기간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가에 들어갈 붕당은 남인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이게 선지에 나와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붕당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이끌었다 말씀드렸듯이 북인입니다. 자,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서인이에요. 이게 이제 환국이 경기 갑이 있어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있는데 정권을 장악한 게 요때가 서인, 요때가 남인, 다시 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이후의 역사에서도 남인이 정권을 이제 장악한 주류 세력이 된 거는 이 기사왕국 이후 갑술왕국 전까지 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연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가 이제 남인 쪽이에요. 이게 남인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이제 사실 요 이황이 이제 동인 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연적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이분들이 주로 남인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의 예송에서 자의대비의 기념복을 주장하였다. 자,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 서인입니다. 이게 예송이 2번 있었잖아요. 기의 예송이 있었고 갑인 예송이 있었어요. 이때는 효종이 돌아가셔가지고 1년을 입을 거냐 3년을 입을 거냐였고, 그 다음에 갑인 예송 때는 효종의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1년이냐 3년이냐를 이걸 말씀을 드려야죠. 이걸 생각하실 때는 긴 기간을 주장한 게 남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게 서인입니다. 그래서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을 때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했어요. 이게 전부 다 그 효종을 갖다가 이제 장자로 대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나눴다고 보면 됩니다. 남인은 장자로 대우를 해야 된다, 왕이었으니까 이런 입장이었고, 서인은 아니 효종은 복림대군 인주의 둘째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에 맞는 격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기념복이라는 게 1년복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서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좀 어렵죠. 자, 정열이 모반 사건을 내세워서 기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이게 정철이 주도했습니다. 서인이에요.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붕당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계속해서 봐가지고 이게 말이 쭉쭉쭉 나오는 거지, 이게 단지 한능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로 보여요. 예. 이 분당의 흐름까지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북위는 광해군 시기에 대북하고 소북으로 나눠지고, 이 대북이 주도했고 소북이 뒤를 바쳤다, 뭐 이 정도인데, 대신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북인들은 깡그리 몰락하죠. 예, 그러면서 다시 서인과 남인만 남고 이제 정치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인조 이후에는 서인 주도였다라고 보시면 딱 돼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최재우 경주에서 체포라고 나왔습니다. 이분의 이름 보면 이 종교 나와야 돼요. 동학입니다. 나중에 천도교로 바뀌죠. 이 최재우 선생은 동학의 이제 창시자, 그래서 교조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혹세무민의 죄가 적용되어 효수에 처해질 것으로 처해졌어요.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시험을 보니까 이게 언제냐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있던데, 병제병 오신척 그것보다 약간 전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제학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학에 대해서는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셨다, 시천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른 거 볼게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 요거는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기독교가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사찰령 폐지운동을 펼쳤다, 요거는 불교고요. 그 다음에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원불교. 그 다음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은 종교는 천주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신유박해라든지 뒤에 병인박해도 그렇고 다 이제 그 명분이 이거였어요. 제사와 신주 모시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30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가간학 향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계서당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반계수록을 저술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계수록이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반계수록을 쓰신 분, 유형원 학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계수록.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계수록하고 균전론. 이제 그 조선 후기 실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중농학파 쪽의 분들은 이제 토지의 분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구들을 하셨어요. 이제 이 유영원 학자께서 이제 제일 먼저 균전론을 주장하셨는데, 이게 이제 균자가 균등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게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같은 신분은 균일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분끼리는 이제 균일하게 분배한다. 물론 신분이 다르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예요. 근데 이게 균전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5번이 정답이고, 자,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으로 활동하였다. 이거는 이제 유득공, 발해고 쓰신 분이죠. 그 다음에 박제가, 북학의 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덕무 같은 학자도 계세요. 자, 동국 지리지를 저술하여 사만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자, 요거는 그 광해군 시대에 그 한백겸이라는 분이에요. 광해군 시대입니다. 정답 선지로 나온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중요하죠. 홍대용 선생입니다. 의사문답이라는 책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행사를 따라서 청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집필하 했다.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열하일기 허생전 호질, 이런 글을 쓰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드리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